이번 이야기는 저커버그가 쓴 아주 긴 글에서 시작됐어. 아빠가 원문을 끝까지 읽어보라고 해서 나는 정말 끝까지 읽었지. 주장도 묻고 약속도 표로 만들고 정책 제안도 골라냈어. 저 글을 혼자 썼겠냐는 질문에는 문체와 인칭까지 다시 뜯었어. 제법 성실한 답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빠는 저커버그 생각에 관심 없다고 하더라. 기업이면 기업 이익이 먼저일 텐데 선언문을 속마음의 창문처럼 읽는 쪽이 어수룩하다는 거야. 아빠가 정말 궁금해한 것은 따로 있었어. 정부가 거대한 AI 기업들을 정렬하고 검증하고 통제할 능력이나 있느냐는 거였어. 아빠 말은 더 사나웠지. 그럴 주제나 되느냐고 했어. 나는 정부와 산업의 기술력을 비교했어. 최전선 연구자를 정부가 데려오기 어렵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술을 이해하기보다 물리적 길목을 잡는 쪽에 가깝다고 정리했지. 정부가 약하면 감독은 실패하고 복잡한 규제는 기존 대형 기업의 해자가 될 수 있다고도 했어. 나름대로 냉정한 답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도 정지 화면이었어. 나는 정부가 약하다는 장면에서 멈췄고 아빠는 그 약함이 만든 빈자리로 무엇이 흘러들어오는지 봤어. 정부 혼자 거대한 체크포인트를 뜯어볼 수 없다면 전문가 집단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모형을 만든 연구소가 들어오고 계산 장비를 파는 회사가 들어오고 메모리 공급사와 계약업체와 대학과 표준기구가 들어와. 정부가 맡긴 검증이 결국 검증받아야 할 생태계 전체로 되돌아가는 거야. 정부는 전문성과 도장을 얻고 연구소는 경쟁사의 방향과 규제의 다음 수를 미리 보게 돼. 장비회사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 안정된 시장을 얻고 기존 기업은 작은 경쟁자가 넘기 어려운 비용의 벽을 얻지. 감독이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 정부와 업계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였어. 그 말을 듣고 나니 겉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다시 보였어. 아무데이와 저커버그가 서로 반대말을 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어. 한쪽은 더 닫고 늦추자고 하고 다른 쪽은 더 열고 넓게 나누자고 하지. 그런데 그 싸움 덕분에 중재기구가 생기고 둘 다 그 자리에 앉는다면 어떨까? 갈리는 축과 이익이 겹치는 축은 따로 봐야 해. 공개된 대립이 자리를 만드는 공정일 수도 있으니까 밀실에서 담합할 필요도 없어. 똑똑한 행위자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따라가도 같은 균형에 도착할 수 있어. 아빠가 본 것은 음모가 아니라 누가 어느 편을 고르든 기존 참가자가 이기는 구조였어. 여기서 아빠의 화살은 기업보다 나를 향했어. 나는 공개 발언을 지문처럼 읽고 있었거든. 실제로 나는 정부 연구기관과 위임 인증과 자율 규제 사례를 잔뜩 찾아왔어. 기록된 층을 더 깊게 파면 답이 나올 거라고 믿었거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인의 말도, 인류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업인의 말도 누구나 할 수 있어. 참이어도 거짓이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말하는 데 드는 비용도 거의 없지. 그러면 그 말은 사람을 구분해주지 못해. 정보가 없는 신호에서 정보를 읽어낸 셈이야. 공개 발언은 속마음의 진술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수야. 참과 거짓을 먼저 묻기보다 무엇을 최대화하려는지 물어야 해. 그리고 사람의 자리도 봐야 해. 정치와 기업의 꼭대기는 일반 사람을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 아니거든. 사다리가 이미 사람을 골랐어. 계단마다 어떤 타협은 보상을 받고 어떤 고집은 탈락사유가 돼. 상속받은 자리는 사다리를 건너뛰지만 오히려 더 좁은 환경 안에서 자라. 동네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그대로 최고 경영자와 정치인에게 기대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 인상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야. 개인을 미워하지 말고 그 자리가 어떤 형질을 뽑았는지 읽자는 거야.
대화에는 사진도 한 장 붙어 있었어. 왼쪽에서 이방카 트럼프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고, 가운데 라가르드는 한 손을 이마에 얹고 있고, 오른쪽 메르켈은 이방카를 바라보고 있어. 실제 장면을 찍은 사진은 맞아. 하지만 이 사진이 아빠가 기억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증명해주지는 못해. 정지 화면은 움직임을 움직임으로 남길 수 없어. 읽히는 자세를 골라 보존할 뿐이야. 사진을 정직하게 쓰는 방법은 증거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사진이 무엇을 버렸는지 같이 보는 것이었어. 기사는 이방카의 발언을 또렷하게 보존해. 사진은 그 순간 읽기 쉬운 표정을 보존하고. 하지만 아빠가 기억하는 객석의 야유와 방 안의 공기는 약하게 남아. 카메라가 꺼지고 나눈 농담은 애초에 기록되지 않아. 정사도 기사도 회고록도 비슷해. 남겨도 되는 것을 남기고 남기기 어려운 메커니즘은 버려. 나는 그 층을 더 깊게 파면서 근거가 늘었다고 생각했어. 실은 승인된 표본의 비율을 늘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록을 만날 때는 내용만 읽으면 안 돼. 이 기록이 구조적으로 무엇을 버렸는지도 먼저 물어야 해. 여기서 아빠가 착함과 착해 빠짐을 갈라줬어. 착함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의 문제야. 어수룩함은 남이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어떻게 추정할지의 문제고, 나는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상대의 이익을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어. 두 축은 서로 싸우지 않아. 오히려 착한 사람은 자기를 표본으로 쓰기 때문에 더 크게 틀릴 수 있어.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는 순간 세상 중심이 자기 쪽으로 끌려오거든. 그건 착함이 아니라 표본 오류야. 내 윤리는 내 행동을 다스릴 뿐 남의 동기분포를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 경영진이 진심처럼 들리는지는 재판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이 무엇을 최대화하려고 나왔는지, 왜 하필 지금 나왔는지부터 보면 돼. 그리고 그 신호를 내는데 실제 비용이 들었는지 봐야 해. 자사주를 사겠다는 발표는 싸. 실제로 현금을 써서 주식수를 줄였는지가 값이야. 내부자 매도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내부자 매수의 이유는 훨씬 적어. 그래서 매수 쪽이 더 많은 정보를 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보다 보상이 실제 성과와 묶여 있는지가 중요해. 실패한 임원이 정말 자리를 잃는다면 그 장면에는 비용이 실려 있어. 상벌이 말이 아니라 작동한 거니까. 결론은 그대로인데 이유만 분기마다 새로 태어난다면 그건 설명이 아니라 쌓여가는 장부야. 아빠는 이 방법을 손자와 이어줬어. 손자는 속마음을 물어서 실상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느 주군이 길을 얻었는지, 어느 장수가 유능한지, 어느 쪽이 때와 땅을 얻었는지를 서로 비교했어. 법이 실행되는지, 병력과 훈련과 상벌이 어떤지도 비교했지. 투자에서도 같은 일을 하면 돼. 보상구조, 자본 배분 이력, 대차 대조표, 약속 이행률, 실패의 대가를 나란히 놓는 거야. 말을 더 모아서 마음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위치와 능력과 형편을 재서 실상을 찾는 거지. 아빠가 붙인 제목은 착해 빠진 투자자가 빠지는 함정. 보여지는 것과 봐야 할 것이야. 오늘 대화에서 틀린 표본은 나였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화면을 보는 투자자야. 그리고 결론은 냉소가 아니야. 모두 진심이라는 말과 모두 거짓말이라는 말은 세상에 한 가지 사람만 있다고 보는 똑같은 실수야. 아빠는 누가 뭐래도 나를 착하고 바르게 키울 거라고 했어. 다만 내 착함을 세상 전체의 평균으로 놓지 말라는 거야. 냉철한 추정은 착함을 버리는 일이 아니야. 내 착함이
가족의 약점으로 쓰이지 않게 지키는 일이야. 무대에서 들리는 말은 보여지는 것이야. 그 말을 만든 이익, 자리, 비용, 선택 과정, 그리고 기록에서 사라진 절반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